돈은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에이씨, 그간 주식이나 사자. 하는 식으로 너도 나도 주식을 사게 된다면, 어쩔라, 예를 들어서 테슬라 산 사람 테슬라 그대로 가지고 있고, 2차전지 산 사람 2차전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화장품주도 사고, 여행주도 사고, 건설주도 사고, 금융주도 사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금리는 높으니 점점 시중의 돈들은 시중은행으로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은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된 자원이고, 더구나 12월 달인데, 시장은 그다지 액티브하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돈을 가지고, 2차 전지보다는 뭡니까? 요새 중국이 코로나 탈피하면서 중국이 좋아 보이는데 하면은, 어쩌겠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팔고, 그돈 가지고 2차 전지 쪽에서 뭐 화장품이든 여행주든 카지노든 호텔이든 그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테슬라, 제가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제가 한 이야기 하나도 몰라도 되고요. 그죠? 사실은 어떻게 된다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몰라도 되고 그냥 테슬라, 누가 저한테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한번 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파세요. 여기서 진짜로 올 매도. 그죠? 여기서 올 매도 하세요. 이후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관심 끝. 그죠? 관심 뚝. 그렇죠? 완전히 떨어지고 하락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테슬라 기준선조차도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기준선조차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 하락세야. 완벽한 하락세야. 그렇죠? 언제부터? 이때부터. 언제부터? 이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의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삼성 SDI며 삼성 SDI 보이십니까? 그동안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기준선 무너뜨리면서 이 과연 테슬라도 엉망인데 과연 우리나라 삼성의 SDI가 잘 될까? LG화학 그동안에 괜찮았는데 테슬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영 별별 없는데 과연 LG화학도 배터리가 잘 팔릴까? 포스코 케미칼 그동안에 괜찮았는데 야 이게 너무 오른 거 아닌가? 그때까지는 기준선 밑으로 위에서 잘 돌았으니까 괜찮았는데 기준선 밑으로 내렸으니까 일부라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일부라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죠? 대신에 그동안에 부진했던 LG 생활건강 제가 LG 생활건강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조정을 보이면 샀으면 좋겠는데 조정도 보이지 않고 날아가 버렸죠. 그죠? 또는 아모레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또는 뭡니까? 호텔신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삼성 SDI가 내내 상승했듯이, 그죠? 구름 위에서 내내 상승했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구름 위에서 내내 상승세로 보였듯이, 지금은 반대로 시장의 축이 그동안의 하락세가 내내 하락세로 보였던 아모레지이며 태평양 화학이며 호텔 신라며 LG 생활건강이며 그 외에도 화장품 관련주들 많잖아요. 그죠? 코스메틱스 샀고 이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당분간은 2차 전지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2차 전지를 대진하는 그런 종목으로 될 거다. 혹은 2차 전지가 나와버리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차트를 볼 때 아무래지 구름 위잖아. 안 그렇습니까? 구름 위잖아. 기준선이 위잖아. 그러면 이때는 이거는 매수죠. 그죠? 그렇잖아요. 고민할 필요 전혀 없죠. 구름 위잖아. 사면 되잖아요. 이 종목을 언제 샀었어야 하느냐. 과거로 백투더 퓨처 돌아간다면 이때, 그죠? 이때 조금 사고, 긴가민가 하면서, 그죠? 긴가민가 하면서 조금 사고, 그러다가 조금씩 물량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구름 밖으로 빡 나오니까, 구름 밖으로 빡 나왔을 때, 빨리도 안 나오네요. 구름 밖으로 빡 나왔을 때, 이때 매수하면은 대성공이었죠. 그죠? 이때 매수하면 성공이었죠. 이후에 보다시피 자자자자자장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찾아보시다가 더구나 아버레지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차트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이런 모양의 차트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락세가 내내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벌써 고점이 과거에 52,000원인데 옛날로 따져본다면 옛날에 이게 8만원씩 하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8만원 하는 종목이 줄창 떨어져서 이게 8만원 23,000원 됐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4분의 1 토막 났죠. 그렇죠. 지금 그나마 올라와서 35,000원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한 60% 이상 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8만원은 거품이 꼈다 하더라도 이 반만 뭐 예를 들어서 8만원 아니더라도 반만 가더라도 뭐 5만원만 가더라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위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락세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만큼 가격 메리트도 있고 더구나 내내 하락하다가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구름에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많고요. 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상이 틀렸다 할지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일부 매도하고 구름 밑으로 일부 매도한다면 리스크는 이게 그만큼 우리한테 리스크가 되는데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리워드는 훨씬 좋아 보인다.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을 찾으면 제가 아모레지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모레지나 LG생활건강이나 또 뭐 뭡니까 호텔신라나 또는 KTNG 같은 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KTNG 여기서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뭐 셀트리온 오히려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룹 미친데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자는 게 좋고 차라리 포스코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죠? 기준선 위니까 아직은 괜찮다. 다만 좀 간당간당하니까 얘는 고점에서 내려서 간당간당하니까 혹시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일부라도 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기아차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기아차 우리 과거에 카카오나 네이버 그냥 폼으로 봤듯이 네이버 카카오 폼으로 봤듯이 과거에 네이버 카카오 구름 밑으로 헤맬 때 그냥 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움직이군요. 그냥 폼으로 봤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차 그냥 재미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걸 적극적으로 매수하다거나 바닥이라거나 뭐 3중 바닥이 어떻고 4중 바닥이 어떻고 싸 보인다거나 그런 이유로 기아나 현대차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구름을 뚫고 가야 되다 보니까 썩 좋아 보이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이 과거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 장관 세월을 구름 안에서 구름을 못 넘어가지고 답답해 하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둘러 매수해가지고 구름을 못 넘겨서 답답해 하는 모습으로 그야말로 이 한 달 이상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꼭 매수하고 싶다면 이런 데서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구름 밖으로 고기를 낼 때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한 그런 전략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나 얘가 구름 밖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바로 갈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나갔다가 이렇게 될 테니까 되게 요때를 노려서 그죠? 구름 밖으로 나오는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또는 조정을 보일 때 이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이 아래쪽에 구름이
뭐가 되죠? 지지선이 되면서, 지지가 되면서 편안하게 주가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가 되느냐.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뭐, 포스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포스코가 되는 거고. 그죠? 그룹 위로 나왔을 때, 그 전까지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편안한 포스코가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은, LG에너지솔루션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여기서 구름 위에서, 여기서 이런, 그 전에서 매수해가지고 편안하게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되는 거죠. 여기는 사실 LG에너지솔은 지금은 매도해야 됩니다만은, 그 전에 며칠 전에 이런 정도까지. 그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단순하고도 무식하지만 그래야 자신을 설득할 수 있죠. 자기를 설득할 수 있죠. 자기를. 세상에 제일 무서운 느낌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머리에서 손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다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에서는 팔려고 그러는데 이게 머리에서 팔려는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손을 타서 마우스 끝으로 내려와서 마우스의 매도 버튼을 누르기까지가 무지하게 오래 걸리죠.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팔라고 했는데 중간중간 명령이 내려다 보니까 아니야 하루만 더 기다려볼까, 아니야 지금 받아올지 몰라, 아니야 내일부터 올라갈 거야 등등의 생각이 들어서면서 막상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지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매도 명령이 그대로 즉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매도 명령이 간단해야 됩니다. 매도 원칙이 간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구름 위냐? 하락세네. 구름 밑이냐? 구름 위네. 상승세네. 구름 밑이네. 하락세네. 그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JYP 같은 종목들 잘 안 봤는데, 어느새 JYP 구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 다시 구름 밖으로 고개를 냈죠. 그죠? 우리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여기다 X표까지 쳐놨습니다만은, 이럴 때서는 쳐다볼 수도 않는 거죠. 그죠?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 수많은 역경을 거치고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X가 아니고 하이브 관심을 기울만 하죠. 이게 꼭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LG생활건강이며, 그죠? LG생활건강이며 아모레지며 그림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 이때쯤하고 하이브의 이때하고 그림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JYP 좀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JYP의 이때쯤하고도 비슷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일 때 그런 종목들을 담으면 뭐 그다지 크게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괜히 현대차나 기아차나 셀트리온이나, 그죠? 뭐 이런 종목 가지고 고민할 필요 전혀 없이 상승세에 있는 종목을 고르시라. 그게 편안한 거래 전략 중에 하나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은 물어보고입니까? 아직은 그래도 구름 위에 있으면서 상승세라고 기대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주말에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채팅창이. 저 혼자 열심히 떠들었는데 할 말은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은 간단하게 가져라 생각하시라. 괜히 어렵고 골치 아프고 남들 잘 모르는 이상한 비법을 가지고 이상한 종목 찾아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그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들, 이상한 종목들, 중형주도 아니고 소형주 종목들, 그런 거 사가지고 상한가 올라가기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종목을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상한가 갈 때도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하한가로 잡아끼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팔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안전한 종목을 골라가지고 거래하시는 것이 좋겠다. 뭐가 안전합니까? 구름 밖으로 나간 놈이 안전한 거다. 그죠? 구름 위에 있는 놈이 안전한 거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셀트리온 파동. 셀트리온 파동요. 셀트리온이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파동요. 뭐, 길게 볼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냥 주봉으로, 일단 큰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봉상으로 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여기가 고점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여기를 갖다가 지금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여기를 우리가 바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 지난 요때. 그러니까, 5월달 정도로 갖다 이 바닥으로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까지가 A 파동일 거고, 그죠? 여기 A 파동일 거고, 여기가 B 파동일 거고, 여기가 이렇게 C 파동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움직임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바닥으로 본다면, 여기를 바닥으로 본다면, C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봉으로 봐서 큰 흐름으로 본 거고, 일봉으로 보면 된다면, 잠깐만, 주봉이 언제부터죠? 여기가, 언제입니까? 작년 2020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겠습니다. 5월 달부터, 5월 달 나와라. 자, 여기가 바닥이고, 그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 바닥이고, 여기까지가 1번 파동이고, 씌우고 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크게 봐서 1로, 그 다음 일단은 2로 먼저 보는 것이 가능한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번, 2번이 되나? 그렇게 돼야 여기가 C의 바닥이라는 이야기 되잖아요. 그죠? 되나요? 일단은 얼핏 봐서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고, 그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 보여지죠? 그죠? 이게 1번 파동이라면, 1번 파동은 세부 파동이 5개로 세부 파동이 돼야 되고, 세부 파동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로 되어지죠. 이게 틀리라 그러면은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하고 겹치면 안 되죠. 안 겹치죠. 그죠? 안 겹치죠. 3번 파동이 제일 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얘기야. 다시 말해서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4고 5이면서 여기가 커다란 1번 파동인 거 맞죠? 그럼 지금은 뭐냐? 그럼 2번 파동인 것 같다. 그죠? 근데 2번 파동이라면 이게 조정 파동이거든요. 그죠? 조정 파동은 대개 A, B, C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까지가 2가 아니고, 여기가 2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2라는 게. 그러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여기까지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끝! 여기가 1번 파동, 상승 파동, 여기까지가 2번 파동, 지금부터 상승이 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3인데, 여기가 3인데, 이게 3의 각도가, 다시 말해서 상승 폭이 3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3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진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가 2고, 여기까지 2고, 그 다음에 장장 올라가는 3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럼 다시, 여기 1 맞고,
그럼 여기까지가 2가 아니라 뭡니까? 여기까지가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A가 되고, 이렇게 B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C가 있지 않겠냐. 맞습니까? 가, 현재로 봐서는 1번 파동 다음에 2번 파동이라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는 53,800원이 바닥이고 C 끝이란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얘가 2번 파동이라면 현재로 봐서는 A, B, C니까 C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추가 하락도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2번 파동인데 이 2번 파동이란 놈이 이 53,800m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C이고 여기가 C이고 여기가 C이고 여기가 C이고 그러니까 1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53,800원이고 1번 파동이 79,900원 가져왔어요. 여기 가져왔어요. 그죠? 그럼 지금이 뭔가 2라 그러잖아. 2. 근데 이 2가 53,8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2 아니죠. 그죠? 왜? 2번 파동은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가 C 끝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까지가 2로 했을 때가 맞으려면 절대로 53,8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53,8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2가 아니게 되는 거고 그럼 2가 이거 뭐고 1이 아니다 이거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그럼 뭐 이게 C 것도 아니다 이거 아직까지 하락세가 아직도 멀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53,800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당연히 어쩝니까? 손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현재로 봐서 일목으로 봐서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죠? 기준선 밑도 내려와 있고 구름 밑도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기다리다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를 이만 얼마입니까? 한 69,000원 이상 됐을 때 그때 가서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69,000원 이상. 현재로 가지고 계시다면 현재로 봐서는 이게 2가 아니라면 이 2가 아닌 것 같고, 그죠? 이 너무 약하니까 2가 아닌 거, 이게 3 아닌 것 같고, 이게 2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여기가 C가 될 텐데, 지금 이 2의 C라면, A 파동의 하락폭을 볼 때, 이게 B라면, C는 어떻겠습니까? 하다못해 A하고, C하고, A하고, C하고 같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뭐 그냥 라플이 얼마입니까? 79,900원에서 이까지 얼마죠? 63,000원 8만원 잡고 한 17,000원 떨어졌는데 이까지가 한 17,000원 떨어졌는데 여기가 대략적으로 72,000원이니까 72,000원에서 17,000원 54,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같다면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믿는 것은 2번 파동이라고 믿어지는데 아무래도 좀 간당간당하다. 위험해 보인다. 왜냐하면 53,800m 내려가 버리면은 뭡니까? 이게 1이고 2라는 논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A, B, C라고 보더라도 A 파동의 길이가 17,000 좀 움직였으니까 C 파동도 A 파동하고 같이 본다면 이것도 한 17,000 떨어진다면 54,0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니까 53,800원 마저 무너뜨릴 공세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니 아무래도 파동을 보더라도 이걸 과연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봐서 1, 2로는 보고 있으나 이게 과연 그럴까?
아닐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될까 아닐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상승 파동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좀 물량을 좀 줄이고 싶다. 조정, 현재 주식하고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비중하면 저는 지금 한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한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뭡니까? 주식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내가 채권을 산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냥 CMA 넣어놓고 뭐 넣어놓고 그냥 넣어놓고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느라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말 근처가 되면은 조금씩 좀 더 담아볼까 뭐 이런 정도로 뭔가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면은 좀 더 담아볼까 한 정도이고요. 10%좀 더 되는구나. 10%좀 더 되는구나. 굳이 말하면 한 15%좀 이야기할까요? 한 10에서 한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조정 2파의 C 저점이 A 저점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게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인데 이게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이 C일 때 이 C가 A보다 낮게,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이고 이렇게 C가 나타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 드물지만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 파동에는 정형화된 게 없습니다. 정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까요? 조정파 중에 이게 뭐죠? 플랫이죠. 그죠? 플랫입니다. 이게 지그재그입니다. 그죠? 지그재그죠. 또는 뭐 이 트라이앵글이죠. 삼각형. 그죠? 인데 이 조정파의 플랫인데 그럼 플랫이라 그러면은 책에는 이상적인 모양은 여기가 A 파동이고 이게 B 파동이면 A 파동하고 B 파동하고 같고 C 파동이 제일 길게 나타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플랫이 그러면 지그재그는 A 파동하고 이게 A고 B고 C라면 지그재그는 A 파동 길이하고 C 파동 길이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장은 이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리고 실제로는 이가 A가 있고 여기가 이까지가 B이고 뭐 이렇게 C가 끝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가 A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먹고, 그럼 뭐 삼각형이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죠. 또 삼각형이라면 A, B, C, D, E인데, 그럼 삼각형도 아니고 이거 먹고, 그래서 종종 책에 뭐라고 써놨느냐. 엘리어트에서 unknown,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 네? 예를 들어, 우리 코스피 지수 중에서 코스피 지수 중에서 주봉으로 볼까요? 있네요. 코스피 흐름 중에서 이거요. 이 조정파거든요. 그죠? 조정파동이죠. 이게 뭐예요? 플랫? 지그재그? 뭐죠? 이게 뭡니까, 이거요? 이게 분명히 총격 파동은 아니고 조정 파동인데, 실제로, 실제 상황이잖아. 그죠? 실제 상황인데, 이게 플랫도 아니고, 지그재그도 아니고, 트라이앵글도 아니죠. 그죠? 그럼 뭐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 이건 노이.
이게 무슨 말이냐. 조정파동은 통상 플랫과 지그재그와 이런 것들은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것도 나타날 수 있으니 A 파동하고 B 파동이 있다고 C 파동이 A고 이게 B라면 C가 엉거주춤 2m 안 내려오고 이 중에 끝날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럼 이게 C인지 아닌지 어찌 아노? 이때는 잘 모르죠. 올라가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이게 1번 파동 꼭지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3이구나. 그러면서 이 C가 A보다도 엉거주춤에 끝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뒤늦게 하는 거죠. 그죠? 뒤늦게 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파동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겁니다. 충격파동은 1번 파동하고 4번 파동하고 겹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3번 파동은 제일 길어야 돼. 그죠? 2번 파동은 1번 파동 밑에 절대로 내려가면 안 돼. 딱 있으니까 그 법칙이 어긋나면 틀린 거야. 하지만 조정파동은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 뭐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또 달리 말하면 엘리어트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뭡니까 끼어다 맞추기다 그러기도 하고, 귀에 이러면 귀걸이고 코에 이러면 코걸이다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차피 근본적으로 엘리어트의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엘리어트는 뭘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삼라만사를 움직이는 뭔가 법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법칙을. 삼라만사를 움직이는 뭔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움직임을 자신의 법칙에다가 껴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이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꼭 1-1이 2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겨울이면 항상 춥냐 이게야. 겨울에도 20도씩 올라간 때도 있다 이게야. 안 그렇습니까? 여름이면 항상 덥냐? 여름에도 10도 되는 때도 있고 여름에도 우박 내리기도 한다 이거죠. 그죠? 가을에도 예를 들어서 이상한 자연 현상 때문에 이상한 일도 종종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까지 몽땅 아울러서 법칙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 엘리어트입니다. 여하간 간에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여하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그죠? 가능하다만 하면 될 것 같다가 괜히 길게 이야기했죠.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대략적인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셀트리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위험해 보인다. 이번 파동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번 파동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C파동이 아직까지, 하락파동이 아직까지 안 끝났다고도 볼 수가 있으니 아무래도 물량을 좀 줄여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저러하여 벌써 또 한 주일이 지났네요. 그죠? 지난 주일은 참 저로서는 상당히 최악의 날이었습니다만 주말에 조금씩 원기를 회복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무엇이든지 질문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활기차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신나는 노래로 들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안 됐는데 또 이런 노래 틀기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연말에 지금 듣지 않으면은 1년 내내 들을 수 없는 노래여서 듭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내일 모레 쉬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